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대표 고수남입니다. 중딩과 고딩 사이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요 수포자가 나의 운명일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가 뭘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언제 수학을 어려워하고 또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2%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하게 되다가 4학년 때 갑자기 어려워지죠. 약 20% 정도가 포기하고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약 40%에서 중3의 50%까지 한 반 정도는 수학을 아예 포기하거나 잠정적으로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약 60%에서 많게는 80%대까지가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혹시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학부모님들께서 시험 감독 나가 보시면요, 울고 오고 막 그러세요. 왜냐하면 학반의 한 50% 정도가요 그냥 자요. 문제 풀다가 자고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학 시간만큼 극명하게 공부하는 아이들과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갈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말이 80%지 이게 만약에 수포자가 아니라 청년 사망률이 80%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얘기 아닌가요? 10명 중 8명이 죽는다니. 그렇다면 나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가 되는 게 과연 나의 운명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런 반대의 가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 80%가 아니라 수포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쨌든 버티고 버텨서 수포자가 아니라 수포자 아닌 20% 내외로 들어온다면 나에겐 또 우리에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첫 번째요. 일단 이과든 문과든요, 수학이요 2, 3등급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일단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야 소위 말하는 명문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스카이, 중경외시 그런 건숙동 같은 학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서울의 명문대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의대라든가 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가려면 수학이 중요하죠.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의치하는요 100%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 정말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에 정점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1에서 2% 정도 학생들은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모 학원의 커리큘럼인데요, KMO 경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KMO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영재고를 하든가 과거 가기 위해서 꼭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문인데요, 소위 말하는 수학으로 날고 긴다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KMO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중학교 과정이 있죠. 중학교 1학년이나 3학년 재수없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요 1학기 과정은 3개월 정도로 끝낸다고 볼 수 있어요. 3개월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학기 과정도 3개월. 다시 말하면 중학교 수학은요, 중1, 중2, 중3 수학은 6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끝냅니다. 끝내고 뭐 하냐 하면 바로 고등학교 고1 때 배우는 고등수학 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수학 하를 한 다음에 대수, 정수, 기하 조합해서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요 한꺼번에 공부해요. 이렇게 3년 정도나 혹은 4년 안에 초, 중, 고 과정의 수학을 다 끝내는 게 KMO 준비 학생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절대평가 A 맞기 위해서 깔짝깔짝 공부할 때 이렇게 수학을요 쫙 끝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이런 학생들 극소수지 아닌가요? 물론 이런 학생들 극소수지만 그러나 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현재 1월달 2020년 1월에 아직까지는 중3이고요 예비고일 학생인데 이 학생 봐보세요. 보시면 지금 책 보이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고1 때 배우는 상하와 함께 수학 1까지 현재 공부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2까지, 현재 중3인데 고2까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선행 나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RPM, 센, 풍산자, 바이블, 기본 정석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을 위해서 실력 정석과 블랙라벨, 그다음에 학원의 킬러 문항지까지 해서요. 총 몇 권이죠? 8권 정도 되는 책을 수학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일반고 학생이고요.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또 수능 1, 2등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포자가 아니라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파주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요. 아, 선생님 정말 수학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사회권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수포자가 되지 말자,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하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중등 수학을 6개월에 끝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중학교 1학년이라면요. 중학교 내용을 6번 반복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4번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중3이라면 중등부 수학 과정을요 2번 이상 반복할 수 있거든요. 수학은요 위기학습에 해서요 전 단원 또 전 학년 때 배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실 다음 과정에 대해서 고민표가 있어요. 먼저 후행학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행학습이 뭐냐면 내가 중3이에요. 근데 내가 중2, 중1 내용을 잘 몰라. 그러면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을요. 교과서 펴놓고 문제 펴놓고 그 내용을 꼭 공부하세요. 후행학습을 해서 완벽하게 중2 내용과 중1 내용을 파악하면 중3 내용을 나가는 게 더 쉬워집니다. 절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메꾸지 않고 그냥 남들 한다고 해서 선행학습하고 심화학습하면요. 그때 가면 정말 고등학교를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도 나지 않고요. 후행학습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요. 석차를 내야 되고요. 등급을 갈라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중학교 때처럼 늘 쉬운 문제만 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내거든요. 심화학습이 필요해요. 아직 학교에 자공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제발 쉬운 것만 하지 말고요. 다양한 참고서 문제집 사서 어려운 문제 뽑아서 그 문제 풀어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KMO 준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중학교 과정 내에서도요. 어려운 문제 뽑아서 어려운 문제를 답안지 보지 않고 내가 몇 분이건 진득하게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긴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선행학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수학만 해야 되나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요.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발표도 해야 되고요. 수능 공부도 해야 됩니다. 수학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널널한 중학교 시간에 제발 부탁이니까 중간 기말만 한 게 아니라 빨리 학습을 한 다음에 고1 부분이라든가 최소한 고1학기 부분은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포자가 되지 않은 방법은요. 후행학습과 심화학습과 선행학습 이 세 가지가 삼각대 이룰 때 여러분은 수포자가 되지 않고 수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응원합니다.